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나 맞습니까? 나. 그럼 나는 뭘 원합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 행복인데 행복. 그럼 행복을 만들어내는 요소, 행복의 요소들 뭐 어떻게 있으면 행복해요? 돈, 네. 건강, 마음 편하고 또 여러분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은 조직인데 이 정도 대답이 나온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웬만한 조직 가면 조용히 쳐다보고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이 뜻이다. 물어보면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내가 내 입으로 한번 발표하고 나면 훨씬 오래 갑니다. 훨씬 오래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교육의 효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직접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듣고 가는 것하고 참여는 다르거든요. 그럼 책 읽기 왜 우리가 오프라인에 모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강, 마음 편함, 뭐 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어서 또 한번 묻겠습니다. 또 뭐 있을까요? 건강, 예, 건강 또 사랑. 와, 이렇게 사랑을 용기 있게 말씀하신 조직도 드물어요. 예, 사랑을 말을 하려고 하면 남자는 다른 여자가 생각나고 여자는 그놈이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랑이 안 나와 입에서. 근데 여러분 입에서 바로 사랑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여러분 가능성이 충분해. 이게 관점만 바꾸면 가능해. 관점. 생각을 바꾸면 가능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생각이 잘 안 바꿔져요. 감정도 안 바꿔져요. 그런데 관점은 바꿀 수 있어. 관점은. 그 유명한 달라이 라마가 늘 한 얘기입니다. 감정은 바꾸기 어렵다. 미운 놈을 어떻게 갑자기 이쁘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미운 놈도 장점을 본다. 다시 말해서 다른 구석을 보면은 관점을 바꾸면은 달라질 수 있다. 뭐 이쪽에는 지금 창문이 없고 이쪽만 창문이 있는데 이쪽을 통해서 보는 경치와 저쪽을 통해서 보는 경치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누구도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여러분 정체성은 수없이 많은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봐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다릅니다. 우리는 나는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요. 전후 좌우. 나는 그래 잘못이 없어요. 지금 남이 볼 때 잘못도 내가 이런 과거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남은 그걸 몰라요. 마찬가지로 나는 남을 볼 때 입체적으로 상대를 보는 게 아니고 평면만 봐요.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가 일치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요. 나는 뭘 원하느냐? 행복을 원한다. 그런데 행복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건강, 사랑, 돈, 명예도 있을 거고 성공도 있을 거고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교에서요. 하버드 대학교 2년생들을 대상으로 종적 연구를 했습니다. 행복이 미치는 영향이 뭔지를 쭉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72년간 연구를 해가지고 2009년에 조지 베일런트 교수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 연구를 담당한 하버드대 의대 교수입니다. 물론 이 연구를 처음 시작한 사람은 알리 복이고 또 한 교수를 지나서 세 번째 담당 교수입니다. 그 책 이름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그 행복의 조건에서 행복의 조건이 뭐냐? 행복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말할 수가 없지만 딱 한 가지를 말한다면 관계다. 관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무슨 관계일까요? 네, 뭐 부부관계, 그리고 가족관계, 또 일하는 곳에서 직장과의 동료관계, 인간관계. 이 인간관계에서 행복이 나오더라 그런 얘기. 관계에서 너와 나 사이의 관계에서 나오더라. 그러니까 행복은 나만이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에서 나온다. 그래서 마틴 부퍼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란 나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너의 문제다. 이건 맞습니까? 나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너의 문제다. 이게 행복이다. 이게 삶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여기까지는 동의하시죠? 관계가 중요해. 그런데 우리는 관계가 중요해서 관계에서 행복이 나오기도 하지만 관계에서 또 뭐가 나와요? 고통이 나오기도 해. 여러분 남편과의 관계에서 행복이 나와. 그런데 여러분 다른 놈과 관계에서 고통이 나온가요? 위험한 얘기를 제가 했어요.
아니 지금 다른 남자와 관계, 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 때문에 힘들어요? 다른 남자가 술 먹고 오니까 지금 죽겠어요? 미워서? 예? 막 다른 남자가 옆에 있는 다 옆집 남자가 술 먹고 오니까 쫓아나가가지고 내가 몇 번 얘기했냐고 술 먹지 말라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고통스러워요? 아니잖아. 미쳤어. 그럼 미친 여자 있을 수 있어, 여러분. 그럼 미친 여자 있을 수 있어. 뭐 여기 미쳤단 말은 나쁜 말 아닙니다, 여러분. 열정을 다른 말로 말하면 미친 거예요. 단지 그 사람은 동기가 목표가 다른 거지. 목표가 내 남편한테 미쳐야 되는데 다른 놈한테 미친 거죠. 이게 문제죠. 아무튼 내 남자 때문에 고통스러워.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들 때문에 고통스러워. 여러분 다른 아들 비행 때문에 힘들어서 저녁에 잠 못 잔 적 있어요? 신문에서 보니까 어떤 놈의 아들이 요즘 비행을 저질렀어. 그럼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잠 못 자요? 어떤 놈 아들이 지금 마약을 했대. 나 그것 때문에 잠 못 잔 사람 본 적 없어? 어떤 놈은 오히려 위로받아. 다른 놈이 그랬다면 위로받아. 왜 이 말에 대답을 안 해요? 위로받는다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아들이 문제가 생기면 고통스럽잖아요. 다른 아들이 여러분 하버드 가면 우리 기분 좋아요? 기분 나쁘다잖아, 얼굴.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게 누구냐?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괴테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경고를 했어요. 경고. 여러분 경고라는 시를 아는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방황하며 멀리 가려느냐. 좋은 것은 여기 가까이에 있다. 좋은 것은 어디 있어요? 여기 가까이에 있다. 좋은 것이 여기 가까이에 있다. 행복을 잡는 방법을 알아두어라. 행복은 언제나 내 곁에 있다. 자, 여기 가까이 내 곁. 여기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예요? 여기 있는 사람.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없어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편안하게 하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그 대신 쉬는 시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 말고 뭐 있겠습니까? 저는 뭐 지난번에 들어보신 분 알겠지만 말하는데 재미가 붙었어. 말하는데. 말을 못하면 그래서 절대로 쉬는 시간 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오늘도 일찍 끝내달라고 요청받았어요. 그런다고 했어요. 그런다고 하고 그런 적 거의 없어요. 저 말 많은 놈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기 가까이, 여기 가까이.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가족이잖아, 가족. 가족 중에서도 특히 요즘 사회는 핵가족이니까 누구예요? 부인. 여자 같으면 남편. 이거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부부 행복하면은요, 오늘 부부 교육 시간 아니지만은 부부 행복하면은 가정 행복합니다. 가정 행복하면은요 사회 행복합니다. 부부가 세상의 기본 단위입니다. 부부 사이 깨지면 그 공동체 깨집니다. 부부 사이 깨지면 그 나라 망합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많은 리더들이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신제가 지국평천하했던 거예요. 내 곁에 중요합니다. 가족이 중요합니다. 이 말을 했던 사람이 괴테란 말이에요. 그래서 괴테는 뭐 여러분 농촌에 계셔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괴테 말입니다. 왕이건 농부건 가정이 행복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거다. 가정이 행복해야 그게 최고다. 아무리 사회에 나가서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정이 불행하면은 여러분 그건 불행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던 그 괴테. 지금 보시다시피 행복이 여기 가까이에 있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말했던 괴테가 언젠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인생에서 행복했던 시간이 계산해보니까 17시간밖에 안 된대. 독일의 대문호 괴테, 세계적인 대문호 괴테가 행복했던 시간이 17시간밖에 안 된대. 또 언젠가 언젠가 다른 데서는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즐거웠던 시간을 계산해봤더니 4주도 안 되더라. 4주도. 그러니까 말하는 것과 실제 행동하는 것은 다르다. 또 괴테가 말할 때는 제정신으로 했고, 말할 때는, 그리고 불행할 때, 행복할 때, 요 느끼는 것은 우리 정신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실제 현실로 느끼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렇게 내 곁에 바로 여기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행복이다.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멋진 말이 있죠. 톨스토이가 했던 말.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다?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다? 가장 중요한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럼 가장 중요한 일은 뭐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 여러분 보세요. 말들은 잘합니다. 이분들이 놀랍게도 말도 잘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다. 그럼 쉽게 표현하면 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지금 나와 같이 가장 많이 있는 사람은 내 아내. 맞습니까? 그럼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 맞습니까? 또 이걸 여자분들만 끄덕끄덕 하시는데 반대로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설명합니다. 제가 남자 맞죠? 또 뒤에 몇 분은 이것도 인정을 안 하니까 내가 이 말이 복잡해집니다. 내가 남자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내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여러분 스트레스 덜 받지 않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말들은 세계적인 대문호들이 대단한 말들을 했어요. 자, 행복이란 간단하다.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다. 이렇게들 말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괴테가 행복한 시간이 별로 없었다고 얘기를 했고, 톨스토이도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톨스토이는 자기보다 훨씬 나이 어린 소녀와 34세 때 결혼했다고 해요. 34세면 노총각이잖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뭐 44대 가지고도 결혼 안 한 사람 많고 50 넘었어도 결혼하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아주 늦는 거예요. 그때는. 톨스토이는 34세 때 16살 아래 18세 처녀와 결혼했어요. 소피아라고. 처음에는 깨가 쏟아졌겠죠. 그래서 자식을 8명이나 낳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이, 그 중요한 두 사람이 갈수록 어떻게 됐을까요?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좋아졌으면 묻겠습니까 지금? 예, 아주 나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 박물관 가면은요, 가족 사진이 그려져 있는데 서로 보고 있는 시선이 다르대요. 톨스토이는 이쪽 보고 있고 소피아는 이쪽 보고 있고 시선이 달라. 서로 반목했다는 얘기죠. 아주 오랫동안 반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반목했느냐? 톨스토이는 틈만 나면 글을 쓰고 강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좋은 말은 다 합니다. 막 연대를 부르짖고 소통을 부르짖고 화합을 부르짖고 긍정을 부르짖어요. 아주 긍정론자야. 그런데 집에만 오면은 흔들고 세상의 제도에 대해서도 불편이 많아가지고 정치제도, 사회제도, 문화제도에 대해서까지 막 흔들어대기 시작을 해.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은 다른 거죠. 톨스토이를 제가 뭐 깔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만한 자격이 절대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 개인의 삶을 보는 거예요. 밖에 내놓고는 책을 쓸 때는 지금 말한 대로 연대와 소통과 화합을 중시 여기고 자기 실생활에서는 무슨 부부도 화합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인은 현실주의자고 톨스토이는 이상주의자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나이 먹어서 두 사람은 자주 다투게 됐습니다. 부부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부부싸움은 언제예요? 부부싸움은 언제예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와야 부부싸움을 해. 첫째, 밭김. 두 번째, 술김. 아닌가요? 여러분, 음주 부부싸움이 전체 부부싸움의 80%예요. 음주 부부싸움. 음주 운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음주 운전만 잡아넣는데 음주 부부싸움도 잡아넣어야 돼. 네? 여러분, 홧김. 거의 대부분이 화가 나서 부부싸움을 해. 여러분, 기분이 평온할 때 부부싸움 하는 놈 봤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부부싸움이 점점 늘어가는데 서로 생각이 달라. 톨스토이는 이상주의자, 현실주의자. 톨스토이는 죽기 전에 자기 저작권을 전부 사회에 기증하겠다. 근데 소피아는 몇 살 아래예요? 16살 아래. 여자가 남자 평균 누가 더 오래 살아요? 여자가 한 7살 더 오래 산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7살에다가 16을 더하면 적어도 23년을 더 오래 살아. 맞죠? 그럼 톨스토이 죽고도 23년을 살아야 되는데 저작권을 누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내를 보장해 줘야 되겠습니까? 다른 놈한테 다 주고 자기 명예 남기고 떠나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가 반대한 거예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아내가 저작권 서류 용지를 막 서랍에서 꺼내가지고 찾는 모습을 봤어요. 보고 뭘 했느냐? 흥분했어, 흥분. 여러분, 이 흥분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흥분하면 깨집니다. 흥분하면. 물론 좋은 의미의 흥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그거 뭐냐고 쳐다보지 말고. 네. 아무튼 흥분해가지고 이 흥분하면은 비이성적인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거든요. 톨스토이는 흥분해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집 나갔어.
여러분 화나가지고 집 나간 적 있어요 혹시? 있죠. 네. 화나가지고 집을 나갔어. 화나가지고 집을 나가가지고 열흘 만에 작은 기차역의 역장 집에서 폐렴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집 나가지 말자.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마누라와 싸우면 집을 물론 싸우면 일단 나가야 돼요. 그건 중요해요. 그 대신 나가면 바로 1시간에서 2시간에 돌아와야 돼. 여러분, 집 나가서 아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 사가지고 돌아오면 돼. 다시 돌아오면 대부분의 아내는 제정신 돌아와 있어.